예, 반갑습니다. 영화계에 탐 크루즈 탐 아저씨가 있다면 증권계에는 철이 아저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이 항상 강의장에서 저를 보는 분들, 또 국고초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많이 볼 텐데,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어떨 땐 제가 이렇게 속으로 뭐라 할까요? 그런 마음을 삭히느라고 사실은 방송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 아까 방금 우리 앵커가 소개해 주셨던 대로 오전에는 좀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횡한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올 때 앙케이트 조사를 여기서 했다 그러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다른 분 때문에 오신 분 그냥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분위기를 좀 띄워놔야 지금 여러분들 다운되어 있는 마음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장을 서바이벌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면 바닥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죠? 바닥을 맞추려고 그러죠. 또 잘못 맞추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많이 깨져 있고, 또 지금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어디서 들어갈까 그러는데,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닥을 맞춰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모멘텀 투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것이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밑에서 뒤로 갈 때 몇 년 동안 간다고요? 그때 우리가 2 years. 근데 그 2 years가 굉장히 빨리 와버렸죠. 그래서 몇 파동에서 장이 끝난다고요? 5 파동에서 장이 끝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올라갈 때 5 파동이잖아요. 지금 얘가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몇 파동째예요? 5 파동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지나가면서도 이 장이 어떻게 올라갔고, 이 장이 지금 왜 내려가고 있고, 이 장이 돌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 장이 오더라도 쉬고 올릴 수 없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고초에서 수없이 나와서 우리 함께 뭐 되자고 그랬어요? 부자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 올라갔죠. 긴가민가 그랬는데 결국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위에서 주가가 꺾어지기 전에 뭐처럼 투자하면 안 된다? 고장난 뭐처럼 투자하면 안 된다? 고장난 시계처럼 투자하면 안 된다. 매일 간다 그러다 보면은 위에서 걸려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자, 첫 번째 중요한 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왜 속고 있냐면, 봐보세요. 올라갈 때 왜 못 갖고 있을까요? 주가 올라갈 때 매일 올라가면은, 여러분께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때리세요 그랬으면 절대 안 팔고 끝까지 가져가겠죠. 근데 올라갈 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요? 왔다 갔다 요리조리 조리요리 이렇게 합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파동이라고 그래요. 지그재그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속는 거예요. 던지고 나면 올라가고 던지고 나면 올라가고 던지고 나면 올라가는 거를 한 1년이고 2년 동안 해보십시오. 그럼 얘가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았을 때 얘가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니까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식을 삽니다. 근데 얘는 이미 고점을 찍고 꺾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내려갈 때는 왜 또 못 팔까요? 이게 내려갈 때 매일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들도 몇 번만 하면 알게 돼요. 주가가 고점을 찍고 드디어 하라고 내려가는, 내가 얼른 쫓아가서라도 때려야 되는 거라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 뭘 해요? 자꾸만 들어주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파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실패하는 이유,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주가 올라갈 때 2달 또 6월 달에 기억나시죠? 2330에서 저점을 찍고 녹색 캔들에 들어왔었잖아요. 얘가 물량 공백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 올라가지만 얘는 진 바닥이 아니라 무슨 바닥이었다? 가짜 바닥, 가바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주식을 때려야 된다? 올라갈 때 120과 240 지나가고 있는 소위 이름하여 마틴 구간에서 때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주가가 다시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주식을 성공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경제는 어디랑 둘러싸여 있냐면 국제 정치랑 둘러싸여 있어요. 아마 오늘 제 앞에 한국 정치를 대표하는 전문 베스트 파트너 분들이 아마 종목들 추천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셨을 거고 제 뒤에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다루지 않는 걸 이렇게 다뤄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큰 빅픽처. 아, 드디어 얘가 장이 오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지금부터 여기서 넣어야 되는 걸 할 때는 뭐를 모르면 안 되냐면 빅픽처, 즉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가 올라가다가 꺾어질 때 이 주가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죠. 그럼 제가 질문, 푸틴은 핵 버튼을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아니 대답하지 말아요. 어차피 틀릴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누르느냐 안 누르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른다고 보는 쪽이냐 안 누른다고 보는 쪽이냐에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찍는 게 아니에요. 안 누릅니다, 누릅니다 이게 아니라 이래 하니까 누르지 않을 겁니다, 누를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뜨린 거 있잖아요. 그게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전술적인 핵일까요? 전략적인 핵일까요? 그죠? 모르죠. 그죠?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을. 그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게 푸틴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르면 어떤 핵을 누른대요? 전술핵이에요? 전략핵이에요? 아이고 이분들 큰일 날 분도 많이 계시네. 이게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 도시가 날아갔고 사람 20만 명을 죽였는데 과연 푸틴은 그런 도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자, 먼저 서두개된다면요, 좀 더 TV나 이런데 어쩌면 푸틴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어라는 뉴스가 나올 때 언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병합한 지역이 몇 개 지역이에요? 4개 지역이죠. 그 4개 지역을 우크라이나한테 뺏기게 됐을 때는 핵 버튼을 누르든 안 누르든 상관없이 푸틴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기사가 도배할 겁니다. 왜? 낚시 기사예요. 그래야 우리가 클릭하거든요. 접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3년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한 번 하면 5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2027년도까지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둘러싼 큰 문제는 뭐예요? 2가지가 있죠. 그중 첫 번째 하나가 뭐예요? 대만 문제죠.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거기다 놓고 바닥입니다, 아닙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빅피처의 그림 보고 내가 현재 주가가 놓여져 있는 위치를 보고 지금 푸틴과 핵버튼, 그 다음에 푸틴은 어떨 때 위험한 도박을 할 것인가, 과연 그럴 때 세계는 어떠한 시선을 어떤 메시지를 푸틴한테 던져줄 것인가, 이걸 내가 알아야 빅픽처 그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식을 보면서 그래 이게 반영되고 있구나, 이게 아직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주가 올라가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미국 주가 올라가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진짜 돌바락제가 몇 월 며칠 나오는지 아세요? 몇 월 며칠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 얘가 가격이 올라갔다가 월가수 이제는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언제 악재가 나왔어요? 8월 26일. 누구야? 손 들어봐. 당신 누구세요? 얼른 나오세요. 책 한 권 드릴게요. 저분 놀라운 분이네. 와, 얼른 나오세요. 책 한 권 진짜 드리겠습니다. 네. 8월 26일 날 나온 김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는데요? 금리 인상하라고 일정 기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천재야. 박수 한번 주문해주세요. 와, 저거예요. 저런 빅픽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8월 26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이 장이 원래 내려가는 상태 속에서 이 장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갔어야지만 되고, 월가의 모든 분위기들도 이제 주가가 이제부터는 다시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걸 확 꺾어놓은 게 누구냐면 8월 26일 날, 25일 날 잭슨 미팅이 있었는데 26일 날 제롬 파웰이 우리 금리는 올리는데 이 금리 올린 거 쉽게 안 내릴 거야 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악재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어르신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주식은 어려우니까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부동산 언제 폭등을 주나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내가 살 수 없는 입장이 하더라도 나한테 돈만 있다면 여러분 부동산 언제 사고 싶으세요? 금리가 어디에 있을 때? 내려갈 때 땡. 금리가 내려갈 때 사시면 큰일 납니다. 가다가 물려요. 금리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초반에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다 빠진다는 얘기는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실적 장소로 빠지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예요. 그때 부동산 사시는 분들은 안녕히 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금리가 어디로 박혔을 때, 저금리로 갔을 때 이때가 찬스인 거예요. 이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부의 지도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강의가 좀 다르죠, 질이? 아니야? 나 나간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돈 좀 써서 알바 좀 모셔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저는 첫 번째 직장은 LG였어요. 예전에 우리가 럭키금성이라고 그러죠. 제가 주시장에 입문한 지 30년까지는 카운팅하다가 지금은 카운팅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똑같은 짓을, 여러분과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LG를 나왔냐면요, 88년도 후반에 나왔는데요. 왜 나왔을까요? 계속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한 달 급여가 20만 원대인데 하루에 자동차 한 대 값을 버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장님 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획부에 있었는데, LG 기획부에 있었는데, 얘를 보니까 내가 뭐하러 힘들게 이렇게 근무를 해. 그냥 내가 밖에 나가서 돈 좀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주차하면 편하게 할 걸. 그 다음에 결과는 이해하지 않아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부터 3년 반을 떨어지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군대 얘기할 수 있지, 그때 당시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때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 10월 달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이제 막 주가가 내리꽂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들 얘기했냐면, 여기는 역사적 바닥이다, 지금 안 사면 10년을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낚시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굳고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함부로 투자자한테 뭐 하지 말라, 희망 고문하지 말라. 요즘도 바닥바닥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은 조심하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닥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한 달 전에도 바닥이었고, 6개월 전 기사를 해보니까 6개월 전에도 바닥이었고, 1년 전에도 사라고 그러고, 어딘가 맞겠죠. 고장난 12시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제가 A 다닐 때 벌었던 건 제가 똑똑해서 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모르고 번 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오셨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서부터 한 30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뒤에 가서 종목 얘기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저거면 내가 공부해서 내가 맞출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깨져버렸던 재산을 내가 진짜 복구할 수 있구나. 왜? 이미 여러분들은 저의 레코드를 알잖아요. 2020년 3월 달에 몇 년 동안 돈 벌자? 투이얼스 돈 벌자 해서 끌고 갔었고,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 기억하시죠? 어디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더 나쁘다, 중국보다 나쁘다 그랬고요. 진짜로 거기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시장에서 뭐 나온다, 드디어 깡통 나온다 그랬고요. 또 최근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건 아직까지 아니다, 단 지금의 장은 어디 있느냐, 희망적인 모습이 지금 장은 어디 있느냐, 주가는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버블에 가고요, 내려갈 때는 원래 내려가는 장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지금은 어디 와 있는데요, 역 버블장, 과 매도 국면에 있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올인하기 위해서 쏘는 총알은 남겨놓은 상태 속에서 지금은 여러분이 베팅하는 좋은 찬스에 있는 종목군단들이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저희 회원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아마 오늘도 보시면서 저쪽 맨 끝부스에 사람이 왜 이렇게 바글바글 하나 그럴 겁니다. 도대체 거기에 유재석이라고 왔나? 그럴 겁니다. 예, 증공계 유재석입니다. 예, 진짜. 왜냐하면 저는 저희 회원들한테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장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작년 6월 달에 꼭지치고 3,316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도 뭐 이 테마주 물론 저희도 뭐 테마주 많이 합니다. 항공 테마주도 많이 했고 많은 종목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시장이 위에 있다가 이 종합주가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가 줄어드는 거냐? 시가총액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이 줄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때 위에 얘가 꺾어줘도 요때 있을 때만 해도 쉽게 해서 10개의 테마주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테마주 올라가고 있어. 근데 시가총액이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10개 테마주 가다가 1개 테마주가 탈락되고 9개가 올라가는데 이 테마주가 많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종합이 또 내려가잖아요. 그럼 뭐가 더 빠지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또 빠지는 거야. 그러면 10개에서 9개, 9개에서 8개, 8개에서 5개, 3개, 2개, 1개. 지금 보면 안 빠진 종목군들이 없잖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할 때 아까 제가 했던 똑같은 실수. 내가 장을 분석할 때 눈 감고 찍어도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발버둥을 쳐도 정말 발버둥을 쳐도 지금 내려갈 때 누가 돈 벌었을까? 주식을 안 한 사람은 최소한 100명 중에서 50등이 아니라 분명히 100명 중에서 10등 이상일 거고요. 동의하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매도까지 때렸다면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즉 우리나라 장은 내가 종목을 사갖고 그냥 가져가면 돈 버는 나라의 장은 우리나라 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은 올라가면 몇 개월 올라가요? 31개월 3일 운동 만세. 됐어요? 안 까먹죠? 내려갈 때 우리 욕하면서 내려갑니다. 에이 누가 18이라고 그래? 에이 18 1년 반을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반을 빠진다는 얘기는 지금 6월 달부터 주가가 빠졌으니까 지금 1년 4개월째잖아요. 평균치로 보면 그럼 얘가 조금 더 빠지면 평균치 오는 거죠. 평균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보다 좀 더 빠지지만 기간사로 보면 얘가 빠질 만큼 빠져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사이클이. 이해가 갔습니까? 근데 미국은 왜 덜 빠졌을까요? 미국은 우리랑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올라갈 때 3일운동 만성이지만 미국 올라갈 때 이게 몇 개월 올라가요? 66개월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5년이에요. 그리고 내려갈 때가 13개월밖에 안 빠져요. 또 예를 들어 올라갈 때 얼마 정도 올라가면 슈퍼사이클 때는 무려 10년 이상 올라가요.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꺾이는데 미국 시장의 바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부터 바닥을 댄 거예요. 2009년 3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수가 됐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작년 6월 달부터 빠졌거든요. 우리는 그럼 지금 10월 달이니까 1년 4개월 빠졌죠. 그런데 미국은 올해 1월 달부터 빠졌거든요. 1월 달에 빠질 때 저희는 뭘 회원들한테 사주냐면 SQQQ를 사줬어요. SQQQ는 나스닥의 인버스죠. 몇 배수 인버스예요? 3배 인버스예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박수 나오고 됐어 아예 뭐 옆구리 찔러서 저는 고만 치라고 또 고만 치는 것처럼 시사한 게 없습니다. 치던 박수 맞아 쳐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위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가관입니다. 잿빛에다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여러분들 강의 제가 중간에 약간 분위기를 띄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예, 또 이해 못하면 어떨 거야. 자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게 30년 이상 하면서 저도 언젠가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어요. 내가 왜 이 주식을 시작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쭉 여러 가지 얘기하는 동안에 벌써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꽉 찼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전하고는 다르죠? 그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김종철이에요.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하는 거 어디 있어? 이거 안 돼? 이걸 줘야지. 바꿔줘 어디 있어? 이거 되니?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쭉 한번 훑어갈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이게 아마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나중에 재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구는 이해를 많이 하고 누구는 이해를 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하락장 이후에 다가올 빅픽처. 밑에 제목을 보시죠. 우리 뭐 되자고요? 부자 되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죠? 아니 진짜 여러분들 국고초 오래 보셨던 분들은 2020년 3월 달에 거기 바닥치고 할 때 진짜 부자 돼서 정사에서 만납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희 회원들하고 지금 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보시면은 저희 회원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시거든요. 저는 저희 회원님들하고 어제도 저 국고초도 있지만 빅쇼트 영화도 같이 봤고, 또 오늘은 갈 때 저희 회원님들은 오늘 그냥 가지 마십시오. 왜? 밑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왜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애매모호할 때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빅픽처 위에 다가올 하락장 위에 다가올 빅픽처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메모 중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느냐? 잘 보세요. 왜 실패했느냐?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뭐와 뭐를 구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추세와 파동을 구별하지 못한 겁니다.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 한번 감아보세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그림에는 주가가 왔다 갔다 했죠. 그죠? 이게 매일같이 올라갔으면 여러분들은 중간에 안 팔았겠죠. 왜냐하면 자고 나면 올라가고 자고 나면 올라가는데 왜 팔겠어요? 그죠? 근데 이 장이 올라갈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중간에 조정받는 게 진짜 조정인 줄 알고 팔았고, 또 내려갈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들어올 때 이게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잖아요. 어디에서 속았느냐? 적어놓으세요. 지그재그 파동에서 속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부동산은 이렇게 움직이나요? 어르신들 경험상 부동산이 가격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은 빠지고 다음날 올라갔다가 내일은 빠지고 그러나요? 아니면 한 번 올라가면 쫙 올라가고 내려가면 쫙 빠지나요? 부동산은 쫙 앤 쫙이죠. 그게 바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꼭지와 바닥을 잡을 때 쉬운 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저는 저희 회원들한테요, 저희 수강생들한테 제가 부동산에 만약에 마용성에다가 점을 찍잖아요. 그땐 제가 마용성에다 점을 찍는다고 얘기를 해요. 회원님들 맞습니까? 맞아요, 회원님들? 네, 진짜 마용성에다 점 찍을 땐 점 찍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 점 찍는다고 했냐면 2018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4번 올리거든요. 미국이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첫 번째 올리고 2016년도 12월 달에 금리 올리고 2017년도에 3번, 2018년 금리 4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같이 빠졌겠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만약에 집 갖고 있는 분들은 파시지 마시고, 돈이 많으면 강남에다 집 한 채 사셔도 되는데, 그러나 돈의 규모가 좀 작으면 마용성에다가 점 하나 찍으십시오라는 말씀 드린 거 아울러서 절대 무슨 얘기냐면 절대 외곽으로 밀려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강의가 돼버렸네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재테크는 주식과 부동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딱 뭐를 박히면 되냐면 내가 내 아들, 딸들한테, 내 손자, 손주들한테 딱 한 가지만 가르쳐주자. 뭐를? 금리의 사이클은 절대적으로 가르쳐주자. Understand? 됐어요? 금리를 모르면 재테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죠.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대답 안 하면 나 나갑니다. 물론 나갔다 들어오겠지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진짜 침체됐는데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여러분 화이팅 하는 겁니다. 왜? 주가는 뭐다? 다시 아무리 산이 높아도 고리 깊어도 올라가는 주가는 뭐다? 사이클이다. 주가는 뭐다? 사이클이다. 자기한테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박수 칠 때 이렇게 치신 분 계시죠? 돈 요 따위로 버실 겁니다. 이렇게. 근데 박수 칠 때 이렇게 치신 분 있죠? 돈 이렇게 많이 벌 겁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거나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잠깐 동안 박수를 치는 이 시간이어도 내가 웃었다면 저는 진짜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내가 소문 만번에 웃어야 복이 올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 좋은 일 있어서 내가 웃을 수도 있지만 웃어서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는 사람한테 무슨 돈이 오겠습니까? 제기랄.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하십니까? 지금 이 박수 칠 때입니까? 지금 이거? 근데 박수 치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이 열려있고 조금만 가르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게요. 밖에서 와우 담당자들이 들으면 화날 일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회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심입니다. 가입할 돈이 어디께서 다 물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정말 유튜브고 뭐고 무료 방송 많이 하고 국고체수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전 여태까지 진짜 빅픽처를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실 겁니다. 얘가 올라갈 땐 부자 되자고 올라가자고 하고요, 이미 작년에 9월 달이고 뭐고 내려갈 땐 여기서 주식하시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럼 지금 소장님, 지금은 여기 뭐합니까? 여기는 어떤 구간이냐면 바닥은 찍지 않았는데 바닥 존에는 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엔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 할 때 거기 저희 회원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그 좋은 분위기에서 자꾸만 여러분들 맡겨보십시오. 아셨죠? 지금 잠깐 박수진 그 기분으로 맞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요, 강의 정말 잘하죠? 고맙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웃어야 돈을 법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았냐면은 여기에 속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부동산 올라가면 쫙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쫙 내려갑니다. 저는 저희 회원들한테 부동산도 아직까지는 손대지 마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먼저 주식이 바닥 꼭지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빠지는데 부동산이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다 더 복극적으로 재테크한다 그럴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때 재테크하는 게 아니라, understand? 금리가 떨어질 때, 내년에 만약 금리가 빠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드디어 안 좋은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다 빠질 때는 처음에는 고금리 때문에 빠집니다. 그걸 우리가 역유동성 장세, 역금융 장세, 고금리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빠질 때는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질 때 왜 빠지냐면, 금리를 내려도 빠지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이 모두가 인식하면서 역실적 장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는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러질 수밖에 없냐면, 자, 추세와 파동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추세는 월봉을 보셔야 되고, 이건 일봉을 봤을 때 왜 얘가 경기가 부러질 수밖에 없냐면, 이 그림을 잠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2003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지고 9.11 테러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금리가 얼마였냐면 6.5였어요. 잘 보시죠. 여기가 금리가 6.5였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 처음에 금리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바닥을 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요게 빠지는 초기에, 요게 주가가 고점을 찍고 얘가 빠지는 초기에 주가도 와장창 물려버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2008년도 리먼 사태거든요. 리먼 사태일 때 금리가 5.2죠. 여러분들 리먼 사태 때 금리가 5.2 있다가 리먼 사태가 벌어지면서 2008년도까지 금리가 얼마까지 빠집니까? 2008년도에 벤 버냉키 시절에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가죠. 제로금리까지 가는 것도 부족해서 그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뭘 실시합니까? 양적 완화를 실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사단이 나게 된 계기를 한 것이 사실은 벤 버냉키예요. 원래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든 간에 체질 개선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이미 그때 마약을 투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웰이 앞에 딱 보니까 자기 앞에 선임자가 어려울 때는 뭐를 해요?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적 완화를 한 겁니다. 단 어설프게 신뢰하면 보세요. 트러스가 어설프게 대처여사를 숭년해서 감세정책을 쓰다가 젓가락이가 났잖아요. 그때 대처여사는 감세정책을 쓰면서도 재정은 줄였는데 트러스가 어설프게 흉내냈듯이 이번에 제롬 파웰은 벤 버냉키를 어설프게 흉내냈던 겁니다. 그때 벤 버냉키는 돈을 뿌리면서도 그 돈을 시중에다 뿌린 게 아니라 어디다 뿌렸습니까? 월가에다 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지 않은 거니까 인플레가 유발되더라도 그 인플레는 작은 인플레였거든요. 더군다나 돈을 뿌릴 때 똑같은 돈을 4조 달러의 돈을 뿌릴 때 서서히 3년 내지 4년에 걸쳐 돈을 뿌렸거든요. 근데 우리 제롬 파웰은 3년 4년이 아니라 3, 4개월 만에 그 똑같은 돈을 뿌렸죠.
그걸 갖다가 맨스테이트에다가, 그럼 인플레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시장에다가 위험한 신호를 보여줬죠. 야, 너희는 인플레가 나타나도 우리는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그냥 2%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무슨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채택했습니까? 제롬 파웰이 에버리지,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물가가 2%를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4%가 오더라도 이 앞에 물가가 제로금리였으면 4% 오더라도 너 2%니까 너 괜찮아. 언더스탠 합니까? 이건 인플레가 안 나타나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던 것이죠. 이런 빅픽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테마주만 찍고 얘가 올라갑니다 뭐합니다 그렇다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을 버는 건요, 잘 보세요. 진짜 돈을 버는 건 어디를 보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위로 나가고 내려가는 빅픽처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걸 알려면 다시 말씀지만 가장 먼저 금리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금리를 보십시오. 금리 올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를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불과 2년 만에 4% 올렸거든요. 이게 올리고 나니까 그 후유증이 이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5.25에서 금리를 내렸는데도 주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리꽂죠. 금리가 어디 갈 때까지? 제로금리 갈 때까지 내리꽂지 않습니다. 이때 월가는 귀중한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 금리는 빠르게 올리면 안 되는구나. 근데 지금 보시죠. 금리가 지금 제로금리에서 지금 코앞에 4% 5%를 코앞에 두고 있죠. 그런데 금리 몇 월 달부터 올렸습니까? 몇 월 달부터 올렸습니까? 3월부터 올렸죠. 3월부터 올렸는데 2년 동안에 4%도 이게 너무 빨리 올다가 큰 사단이 났는데, 얘보다 더 짧은 1년 동안에 금리를 4%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 주가 흔적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이게 비정상입니까? 이게 제대로 옳게 오고 있는 겁니까? 옳게 오고 있는 겁니다. 또 얼굴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얼굴 좀 피세요.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접수됐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금리를 빨리 오르면 안 된다고 해놓고 금리를 빨리 오르는 바람에 지금 이 시장이, 이 사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지금 이 장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도요. 보세요. 결국은 항상 모든 것은 끝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얘가 아무리 올라가도 내려가고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이클. 에헤이, 이 정도 갖고 복이 오겠습니까? 다시 주가는 뭐가 있다고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제 손을 잡으십시오. 회원가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유튜브든 국고초든 제가 TV에 나와서 또다시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알아놔야 됩니다. 제가 우리 회원 경우도 보면요, 오늘 우리 회원들 거의 타짜들 회원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똑같이 2010년 3월달에 받아입니다 하더라도요, 누구는 3월달 사고 누구는 4월달 5월달 다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르니까. 지금 여러분 맹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또 얘가 올라갈 때 어디에 속냐면, 여러분들 참 아주 묘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재주냐면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한참 올라갈 때 여기서 그래 주식은 자꾸만 파는 데 올라가니까 절대 주식은 쉽게 파는 거 아니야 라는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쉽게 팔아야지, 팔으면 안 된다는 그 기억력을 하락장에서 쓰고 있고요. 절대 안 팝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기억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 주식은 그냥 팔아야 돼. 그리고 절대 주식은 할 게 못 돼. 올라가면 팔아야 돼. 그 기억력을 어디다 써볼 겁니까? 상상해. 절대 여러분들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봉이라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누구 손을 잡고 김종철 성의 손을 잡고, 아니 저 말고 한국경제TV의 많은 전문가, 아니 저는 한국경제TV만 똑똑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도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느 채널이든 보십시오. 보셔서 그래 주식은 저렇게 하는 거고요. 무슨 냐면 얘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가면, 한 번 출발해서 한 번 움직이시면 힘들지, 한 번 움직이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 관성이, 우리나라는 보통 올라갈 때 31개월, 기본적으로 최소한 2years가 가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한번 올라타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번 올라탄 다음에 시장이 꺾었다 생각하면 얘는 18개월 동안 내려가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함부로 매매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올라갈 때도 샀다 팔았다 했던, 샀다 팔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아, 길게 가져가야 돼. 이걸 하락장에서 길게 가져가다 깨져버리고, 또 얘가 한참 깨진 다음에 그래 주식은 짧게 하는 거야. 그렇고 올라갈 때 짧게 버리고. 그럼 뭐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추세, 관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월봉을 보십시오. 써요. 월봉을 보십시오. 얘가 빨간 기차가 내일 위에 올라탔잖아요. 몇 개월선 위에? 6개월선 올라탔잖아요. 그러면 이미 얘가 나 지금부터 간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짧게 먹으시면 안 돼요. 그때 나는 배당까지 먹겠다라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장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지금 얘가 이 하락장 속에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얘가 지금 6개월선 아래에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갖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줘봐. 야, 이거 시간이 별로 없네. 어우, 다음에 마지막 탐해야겠다. 그죠? 15분밖에 안 남았어? 150분 남아야 되는데. 근데 강의 정말, 강의 내용 중요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1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요. 제가 진짜 이 장이 본격적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내일 올라탄 장이 왔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뭐 이게 나오지 않네?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거 기구가.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는 관성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접수됐어요? 근데 저기 보면 파란 열차가 저 레일 아래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때는 지금처럼 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잡아드릴게요. 다만 저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장이 내려갔다가 돌아섰을 때, 이 장이 내려갔다 돌아섰을 때 정상적으로 바닥쟁이 오는 신호가 있고요, 이머전시에서 바닥을 찍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호가 왔을 때 이 장을 어떻게 도냐면, 연준의 피봇, 연준의 금융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봐봐요. 6월달에 금융정책과 9월달에 금융정책이 완전히 바뀐 걸 알고 계시죠? 자, 보세요. 됐어. 그냥 내가 할게. 자, 잘 보십시오. 요겁니다. 요걸 보시면, 보세요. 점도표상에서 회색이 6월달 거고 빨간 게 9월달 건데, 연준의 점도표상에서 보면 금리를 3.4를 금리를 놨다가 9월달 되니까 4.4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내년 것도 보면은 내년 것도 4.6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잘 봐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얘가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얘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시소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으로 내려오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방 반대쪽에 있는 것이 자산이에요. 처음에는 주식이 빠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빠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내려가다가 어느 때가 주식이 제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 부동산도, 만약에 집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도 살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종목 갖고 무슨 뭐 요거 먹고서 제가 10% 벌었는데 20% 벌었는데,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장은 제가 30년 몸담았지만 부산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얘가 지금 9월 달에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이, 잘 드세요. 12월 달에 점도표상에서 연준이 그들이 얘기하는 피봇, 연준의 금융정책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를 보셔갖고, 얘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를 보셔갖고, 그래, 정상이야. 자, 가져가. 알았어, 정상이야. 자, 갑니다. 됐어, 그만해. 우리 진주들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우리 직원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직원인데요,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만약에 제가 잘못된 편견이, 만약에 내가 직원을 뽑을 때 우리 진주들이처럼 한다면, 저는 다음에 거침없이 여자 직원들을 더 많이 뽑을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전 여러분께 원하는 게 뭐냐면, 부지런해지십시오. 부지런하지 않으면 돈 벌 수 없습니다. 이거 맞아 갈게요. 6월달에 금리를 점도표상에 찍었던 것보다 9월달에 달라졌어요. 그럼 얘들은 저렇게 6월달에서 9월달 바뀌듯이 뭔가가 주변이 바뀌면 연준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의 힌트를 어디서 줬냐면, 영란은행에서 이번에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고초지겠지만 얘들이 채권에다가 4배, 최소한 기본이 4배에서 7배 레버리지를 쓰는데 레버리지 그 정도 쓴다는 것은 무슨냐면 쉽게 해서 만약에 10%,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만 쓰고 나머지 9억을 빌려서 썼다 그러면 집값은 10%만 빠져도 나는 깡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4배 레버리지 썼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25%만 빠지면 깡통을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그 돈을 무슨 돈을 갖고 그것을 내냐? 자기들의 미래를 맡기는 연금 갖고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 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전화가 걸어갖고 이제 우리 다 깡통납니다. 이제 내 연금도 날아가고 당신 연금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구해주셔. 그래서 이번에 영란에 그렇게 욕을 먹어도 이번에 소위 얘기하는 채권 매입을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힌트를 거둬야 되냐면 그래 우리 14일까지만 그거 하고 그 다음엔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잘 들어보시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최소 올라갔던 것을 상당히 갖다 놓는 것이 악재지만 얘들 갖다 놓을 수 없이 얘를 내리려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꺾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왔다 갔다 복잡하잖아요. 물론 주거비가 빠지고 중고차 가격이 빠지는 건 맞지만 연준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가 훅훅 빠지진 않잖아요. 지금 8%대인데 얘가 최소 내려오더라도 한 5% 정도 이상은 내려와야 연준의 피봇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더군다나 바뀔 수 없는 건 왜냐면 연준은 고용이 나빠지길 기대하는데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별로 미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보세요. 외교 나가 있는 많은 기업체들을 리쇼링 한다고 자기네 나라로 다시 공장을 들어오게 해서 세금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싼 데서 물건을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그 법칙을 깨고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너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쳐. 그래서 삼성도 짓고 SK도 짓고 현대도 짓잖아요. 세계 있는 노동력을 전부 다 미국에 직결시키는데 어떻게 미국의 노동력이 그렇게 쉽게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보통 이렇게 폼 잡으면 박수 보내주던데. 이게 빅픽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보고 반응하지만 이미 이런 얘기를 저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해요. 절대 고용은 쉽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절대 쉽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자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둔화돼서 미국이 피봇이 바뀌는 건 절대 당분간은 기대하지 말라. 됐습니까? 왜냐면 물가도 쉽게 안 빠지고 고용도 쉽게 안 나쁘니까. 그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영국에서 나타났듯이 금융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 연준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금리가 올라가서 고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금리 때문에 빠지고 있잖아요. 주가는 2단 저침을 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다 한 번 더 빠진 건 왜 빠질까요? 경기 침체입니다. 와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 중에서도 누구예요? 손 한번 들으세요. 아까 최고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주겠습니다. 저분 아주 똑똑하네. 저분은 염탐 맞는가 보다. 아니면 어쩌면 저 회원일 수도 있겠다. 아니 우리는 이런 걸 반복해서 공부하거든요. 얘가 주가는 2단 저침을 해요. 무슨냐면 보세요. 미국 주가가 올라갈 때 야 정말 할 얘기는 정말 많아 죽겠는데 아직 우리 15분 남았다 그랬지? 아니 아까도 15분 남았다 그랬잖아. 아니 15분 남았다 그랬어. 비켜봐봐. 말 시키지 마. 바빠 죽겠어. 알아들었어 진지대리. 화내지 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중간에 하는 초크를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절대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등 뒤에 땀이 범벅이 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겨울에. 자, 이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미국이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가 2009년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거든요. 한 번 올라가다 한 번 제꼈다 다시 올라가죠. 저 올라가다 제낀 저 구간이 뭐냐면 2015년 12월 달에 옐런 의장이 금리를 처음으로 올렸을 때 주가는 빠집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 그러면 처음에 저금리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빠졌다. 왜 올라가느냐? 금리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다음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라도 다음에 뭐가 좋아진다는 보장만 있다면 경기만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금리 약재를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엔 실적 장세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있었고 그때 주가는 다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럼 역으로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내려가고 있죠. 뭐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빠지고 있죠. 금리는 내려갔다가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올라가죠. 이걸 리버스 마디존이라고 해요. 근데 한번 올라갔다가 얘는 그냥 못 갑니다. 다시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그렇죠. 경기 침체 때문에 한 번 더 빠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경기 침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는 전쟁이 터지면 피해를 입지만 어떤 나라는 전쟁이 터지면 부자가 탄생하죠. 그러면 지금 장에서 보세요. 지금 얘가 내려가다가 얘가 연준의 피봇이 발생하면, 금융시스템이 망가져서 피봇이 발생하면 주가는 강하게 뜰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강하게 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것이 두려워서 주가가 빠지다가 경기 침체를 돌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터진 이후에 복구 사업이 되면 주가를 강하게 둘 겁니다. 그 재료가 뭘까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선언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빅픽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푸틴은 큰일 났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4개 지역에 자기네가 4개 지역을 뺏은 다음에 러시아다 병합을 해놨는데, 이걸 만약에 다시 우크라이나한테 다 뺏기게 된다면 푸틴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슨 버튼을 누른다고 하냐? 핵 버튼을 누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술핵을 쓴다고 하잖아요. 전술핵, 전략핵, 그러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저위력, 저강도의 핵과 고강도의 핵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쉽게 하면 저강도 핵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기준되는 것이 뭐냐? 1번,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핵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편합니다.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핵이 소위 리틀보이라는 핵이었습니다. 그때 그 핵의 위력은 15킬로톤짜리 핵이 터져서 히로시마가 날아가고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개하는 전술핵은 그거보다 좀 작은 핵을 터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핵이 터지잖아요. 핵이 터지면 우리가 버섯 구름이 생긴다고 하죠. 이 버섯 구름이 생겨버리면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그럼 동식물이 핵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라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렇게 죽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핵이 터지잖아요. 핵이 터지면 이거는 3차 대전으로 간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항상 저는 국제정치에 관심 있게 보는데, 핵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미치지 않고서야, 근데 가까이다 미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저 인간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해야 핵 버튼은 누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러면 우리 핵을 갖다 놓자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는 핵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1991년도에 구스토리 무너지면서 핵도 나갔거든요. 핵을 갖다 놓다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핵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바든 일단 오케이 해야 되고요. 또는 어딜 통과해야 될까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 또 갖다 놨다고 칠게요. 그 핵은 우리 걸까요? 우리가 누르고 싶으면 누를까요? 우리 마음대로 누르지 못합니다. 그 핵은 우리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무슨 방법밖에 없을까요? 핵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핵 개발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NPT에서 탈퇴해야 되고, 많은 나라들의 이 제재를 뚫고 그 핵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또 그걸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어디에 몰려 있냐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기대하냐면, 터키 에르도안 아시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가 중재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또 어디입니까? 러시아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 거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만약에 협상을 만약 하겠다고 한다면 뭐 하겠다? 반대하지 않겠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게요. 이 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상승장이 오려면은 몇 분 남았니? 진짜 정확하게 3분. 알았어. 너 들어가라. 안 되겠다. 잘 들읍시다. 결론부터 한번 맺을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 짧은 50분 내에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지금 데이터 갖고 온 거 하나도 못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나중에 저것은 제가 다른 시간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가면서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딱 어떤 걸 하냐면, 내리꽂고 있어요. 얘가 내리꽂고는 얘가 돌려면 정상적인 부분과 비이머지 상태에서 장이 도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정상적인 상태에 돌려면 무조건 금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주가가 뜨는 것은 그냥 반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갈 때는 정상적인 방법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이제 꺾인다고 인지한 상태 속에서 얘들의 피봇,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용인데, 아까 했지만 고용은 쉽게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리쇼링 정책과 다른 나라들의 공장도 여기다 지라는데 그 고용이 쉽게 나빠질 리가 없는 거죠. 딱 하나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얘들이 이걸 바꿀 가능성은 있다라는 쪽에다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돌발 호재가 나온 일입니다. 그 돌발 호재 중에서 요새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는 것은 핵 버튼 누르냐 하는 그 얘기는 역으로 한다면 그만큼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고, 이 러시아가 사실은 살짝 터키 입을 통해 갖고 소위 얘기해서 중재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누굽니까? 젤렌스키가 협상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절대 안 한다고 그러죠. 왜? 러시아는 현재 상태에서 이걸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뺏겨놓고, 특히 여러분들 나토나 미국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갔을 때 그때 왜 좀 더 강하게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만히 보고 이번에 또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새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죠. 이제 러시아가 서서히 몰락해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미국은 누구만 신경 쓰면 됩니까? 중국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이제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일단 쏠 게 없습니다. 쏠 게 없으니까 쏘지 않는다고 하지, 쏠 게 있는데도 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세계 정세가 러시아가 어떤 쪽으로 돌아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현재 이 핵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종합해 보면 이건 항상 예유가 씨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핵 버튼을 누리는 일은 이건 미친 일이고, 이건 곧바로 3차 대전으로 돌아가는 일이다라는 걸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전술과 갖다 놓는 것도 아까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조금씩은 약간 협상 안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딱 하나, 자, 맨 끝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자, 25분. 지금 15분이구나. 자, 알았어, 임마, 알았어. 참, 알았어. 진주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죠. 자, 잘 보십시오. 자, 하나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저 녹색이 저건 버블 구간에 있다는 거고, 얘는 역버블 구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보시죠. 얘는 이게 기조가 돌려면 제가 몇 번 강의해서 있지만 한참 남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오. 왜? 결국 얘는 끝나게 되고, 이게 됐을 땐 제가 진짜 김종철의 이름을 걷고 여러분께 말씀 꼭 드릴게요. 2020년처럼 부자 됩시다는 일을 강력하게 해요. 기조는 쉽게 안 떱니다. 자꾸만 고장날처럼 간다가 아닙니다. 단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얘가 처음에 하락 초기에 빠질 때는 내려갈 때 무섭게 빡빡빡 빠지고, 올라갈 때 쥐꼬리 빡빡빡 쥐꼬리 움직이는데, 지금은 얘가 바닥권에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뜨냐면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데 뜰 때도 강하게 뜹니다. 이 앞에 6월달에 팡팡 뜨듯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좋은 놈들 있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종목들도 다 준비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불스에 가서 한번 이러면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외부로 꺾어지는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도 저희가 종목을 몇 개를 추천 나가냐면 27개 중에서 저희 여기 지금 다 계시거든요. 27개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쏘십시오. 10개 다 올라갔습니다. 100% 진짜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놈들은 먼저 바닥을 찍고 가기 때문에 사서 얘를 그냥 내려간다고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서 올라갈 때 때리면 되잖아요. 여기도 사서 올라갈 때 때리고 있거든요. 또다시 얘가 만약에 내려오면 얘는 무슨 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 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살 때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다면, 여러분들 요번 이게 내려갈 때 월말마다 내려갈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과매도니까.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얘가 진짜 바닥을 주려면 최소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어떤 추세선보다 돌아서는 모습을 줘야 되고, 주변 정세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가장 낫다는 건 연준의 피벗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수도 당번 어떻게 되냐, 잘 보시죠. 어떻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공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왔다 갔다 가듯이 올라가도 또 두들기고 올라가도 또 두들기니까, 당번은 밑에서 잡았다가 올라갈 때 줄여주고, 당번 잡았다가 올라갈 때 줄여주고,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관심주는 어디 있냐면, 얘들이 보세요. 얘들이 종목 검색에서 보시면 우리가 소개하는 황금 캔들, 얘가 월초 대비 위에 있는 종목과 이들 종목까지 주도줍니다. 얘가 이렇게 보시면 얘들은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죠. 이렇게요. 얘들이 내려갈 때, 얘들이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갈 때 이들 종목군들이 여전히 밑에서부터 매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얘가 지금 맨 끝에 화면을 보시면 맨 끝에 월초 대비 양봉이죠. 하나 기억하십시오. 실적이 좋은데 월초 대비 양봉인 종목군들은 얘가 이제 월요일에 주가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때 얘들은 매수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가 요 명당 공개는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얘 올려놓을게요. 얘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데 얘가 지금 밑으로 폭락할 때 얘가 매수해서 쌀만한 종목군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종목군단들, 그다음 최근에 뭐 아바콘이 뭐니 쭉 올라가잖아요. 슈프리마, SPOSL 뭐 이런 것들 에코프로엠 쭉 올라가죠. 그런 종목군들은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번 달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보세요. 요번 달에 조정받고 있는데 얘가 실적이 너무나 좋아. 볼게요. 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올라가서 꺾어질 때 얘가 외부로 꺾어진 종목군들은 여기 장투 종목으로 사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월말 공략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삼양식품이다 보면 한번 보세요. 얘들 보면 저 위에 있는 이 주가가 외부로 꺾이고 있습니까? 쌍으로 꺾이고 있습니까? 외부로 꺾이죠. 얘들 종목군도 내려갈 때 매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하단에 이들 종목군들. 예서 보세요. 삼양식품도 여기 있고요. 에너지 덱스온 보세요. 이거 외봉의 쌍봉이에요. 외부 이런 종목군도 내려갈 때마다 매수입니다. 에너지 덱스온도 내려갈 때마다 매수 플레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십시오. 얘 외봉입니까? 쌍봉입니까? 외부 얘네들은 지금 반평균 60점에서 모든 학생의 성적 60이 아니듯이 지금 실적이 좋은데 올라갔다가 이게 꺾을 때 외부로 꺾어진 종목은 아직 세력들이 떠나가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터질 때 어떻게 터지냐면 최소한 무너질 때 쌍보로 터져야 되는데 외부로 꺾어지는 종목군들은 얘들은 월말마다 이런 배팅을 쏘신다면 얘가 봉축 올라갈 때는 연예 재테크 부자 되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는 모든 종목이 동시에 도는 게 아니니까 먼저 도는 종목은 실적이 좋은데 외부로 빠진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여기 다 있죠. 여기 안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여기 지금 성강 밴드 이거 지금 그림 보이시죠? 밑에서부터는 위에서는 외부로 꺾어진데 밑에서는 마틴이 올라오고 있죠. 보이죠? 이런 것들이요. 이런 종목들은 월간 단위에 월말에 배팅을 쏘신다 그러면 얘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나씩 둘씩 다 올라간 종목군들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다음에 강의가 누가 하죠? 박한샘 전문가. 박한샘 전문가. 내가 한 5분 더 썼네. 미안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고 저는 저죠. 그 사람이 그랬다고 저도 똑같이 하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죠. 저 박한샘 전문가 제가 나가면서 미안하다고 할게요. 자, 그때 결론만 맺어볼게요. 결론. 집에 갈 때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결론. 다음에는 추세와 뭐를 꼭 구별하자. 파동을 구별하자. 추세는 방향을 갖는다. 아파트 가격처럼 올라가면 쭉 올라가고 내려가면 쭉 빠진다. 근데 여러분들 내려갈 때 뭐에 속았냐면 파동에 속았다. 그때 나는 큰 빅픽처 그림은 월봉의 6개월선을 보시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도 관심이 깊으실 텐데 부동산은 주가는 내려갔다가 V장 받는겠지만 부동산은 V장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그죠? 그리고 주식은 지금 현재 구간은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주는 것은 자꾸만 심한 것만 하는데 이건 한참 멀었다. 미안하지만 한참 멀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간다고 때 여러분도 믿으셔. 근데 얘는 지금 어디 왔느냐? 이제 막 위에서 꺾어지는 초기 국면이면 얘는 그냥 도망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무슨 구간에 들어와 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 항상 주가 올라갈 때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더 많이 내려가는데 과매도 있다. 과매도 있는 특징이 뭐냐? 내려가다 반동을 줄 때 세게 준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될 때 세게 줍니다. 그럼 난 얘가 세게 줄 때 올라갈 때 잡는 방법도 있지만 실적이 좋은데 시장이 나빠서 덩달아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들어와서 시끄러우니까 다들 책상에 올라가서 손 들어.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 근데 나는 안 떠들었는데 나는 안 떠든 종목군이 실적이 좋은데 외부로 꺾은 종목이 나는 안 떠든 종목입니다. 그 실적 좋은 종목군단들은 저희가 유튜브 상에서 늦어도 화요일날 강의할 때 제가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선말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대신 돈 벌면 꼭 회원가입?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장 어린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얘는 과매도이기 때문에 들어올 땐 세게 들어줍니다. 근데 세게 들어주더라도 종합은 최소한 주가가 바닥을 찍으려면 요건 아직까지 한참 멀었고요. 가장 간단한 꿀팁은 내가 월간 단위상 6개월 전에 주가를 보셔갖고 그 주가랑 지금 주가가 거의 비슷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부자 되는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으셔야 되겠고요. 대신 지금은 어떤 찬스냐면 실직이 좋은데 더군다나 빠진 외벌이 종목군들은 지금이 오히려 조례 찬스다. 그 종목군의 명단은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그다음에 핵 문제는 아까 저 시진핑의 문제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지금 대만 문제가 크게 걸려 있잖아요. 그죠? 대만 문제, 이번에 대만에서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만 정책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상원을 돌파했어요. 내년에 하원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은 34개 성이라고 그러죠. 원래 본토에 31개에다가 거기다 어디겠습니까? 홍콩, 마카오, 그 다음에 대만 여기를 껴서 34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야 우리 내부적인 문제인데 니들이 무슨 간섭이야 그러는데 지금 대만은 뭘 만들고 있습니까? 전 세계 파운드리의 반도체 마켓쉐어의 무려 80%를 TSMC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멈추면 반도체가 멈추는 거잖아요. 미국은 뭘로 참전할 거냐? 바로 국가안보법으로 결국은 중국과 맞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차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중국 뭐가 큰 문제냐? 부동산이 붕괴 직전에 있고 많은 미국은 중국은 저기가 많잖아요. 국유기업이 많잖아요. 얘들이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이후에 얘들이 얼마나 이 소위 얘기하는 최근에 나온 코로나19 정책을 완화 쪽으로 갈고 나가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큰 픽처의 그림만 가져오는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오는 그 장에선 절대 여러분들 탈락되지 마셔야 되겠고요. 다시 얘가 내려갔든 절대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제가 직업상 이거 하나는 또 보여주고 나가야 되네요. 야 김수정의 비피셜 좀 하고 싶다. 김수정과 함께 이 바닥자에 돌아간 걸 보고 싶다면 맨 밑에 3490-4543 전화가 있잖아요. 이건 역대급입니다. 2개월에 55만 원이니까 한 달에 27만 5천 원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이건 제가 직업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